지난 시간에 이어서 철골 공사의 철골 세우기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철골 세우기 할 때 먼저 순서가 있는데 기둥 세우기, 보호 설치, 그 다음에 세우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검사하고 수정을 하고, 이때 이제 와이어로프라든가 턴버클 이런 것들은 이제 제대로 체결이 되어 있는지 수직도 확보하고, 기둥 세우기 있을 때는 기둥을 이제 반입된 기둥재를 크레인으로 양중을 한 다음에 조립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보호 설치는 보호를 기둥하고 연결할 때 먼저 가조임합니다. 임시적으로 이제 볼트로 조임하는 걸 가조임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그 바람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보가 회전한다든가 이동할 수 있으니까 가조임해서 임시적으로 설치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본조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본조임 할 때는 또 거기에 따라서 본조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고력 볼트 접합을 하고, 그 다음에 데크 플레이트를 설치를 해서, 이때 데크 플레이트는 이제 보와 보호 사이에 데크 플레이트를 설치를 한 다음에 데크 플레이트 위에 철근백을 하고, 나중에 콘크리트 타설해서 슬라브 바닥을 완성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6번째가 되겠고, 그래서 4번째 이제 고력 볼트 접합할 때 이제 본조임, 아까 가조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조임을 이제 본조임을 해서 완전하게 이제 볼트 체결이 되고 고정이 되도록 접합합니다. 조금 전에 했듯이 이제 보와 보 사이에 데크 플레이트를 깔고, 이때 데크 플레이트를 보와 보 사이에 이렇게 걸치도록 해야 되겠죠. 걸침 데크 플레이트가 보호에 걸쳐야 되니까 걸침 기준에 따라서 설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크 플레이트에 이제 그 철근 배근을 하는데, 그 데크 플레이트 위에다가 용접 철망을 깔고 배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철근 배근 한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슬라브를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철골 구조에서는 이제 그 화재에 굉장히 위험하니까 각각 내화 피복을 이제 확보를 해줍니다. 물론 이제 내화 피복 두께라든가 이런 건 기준에 따라서, 구조 기준에 따라서 확보를 해주고, 요 같은 경우는 지금 뿜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화 피복까지 끝나면 접합 작업을 이제 완료해서 이제 작업이 그 다음 작업이 계속되도록 그런 순서로 이제 철골 세우기를 이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우기 할 때 주의사항은, 기둥은 독립되지 않게 반드시 보와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아까 가조임, 임시 조임이죠. 가볼트를 해서 체결한다. 그 다음에 이제 철골 세우기는 크레인에서 먼 곳에서부터 시공한다. 그리고 기둥 부지의 기울기는 500분의 1 이내. 그래서 기울기가 이제 그 수직도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수직도가 500분의 1 이내로 오차가 되도록 해줘야 되겠고, 이제 철골 구조는 이제 무겁기 때문에 세비할 때 기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돼. 타워 크레인이라든가 트랙 크레인, 그 다음에 가이드렉, 그 다음에 쉬프트 레그 드렉, 짐폴, 그 다음에 크롤러 크레인, 이런 것들을 이제 쓰는데, 용도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기계 사용하는 내용이 좀 다른데,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고층 건물이
시공한 고층 건물을 시공할 때 적당하죠. 아무래도 이제 크게 높이 올라가는 그런 보라든가 기둥들을 이동시키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작업 능률은 대략의 2배 정도이고, 중량 부재에 운반에 좋고 장기간 공사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 할 때 이제 타워 크레인이 대부분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세워져 있죠. 이게 이제 타워 크레인이죠. 타워 크레인이 지금 설치되어져 있는 사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럭 크레인이 있는데, 이제 요게 트럭 크레인인데,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이 바닥에 밸런스를 맞춰서 기울기라든가 이런 것을 없도록 해야 안전성이 확보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트럭 위에 있는 크레인을 이쪽으로 뽑아서 이제 양중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중소규모의 공사에, 철골 공사에 이제 사용되고, 이것들을 이렇게 팔처럼 이렇게 나온 것을 이렇게 붐이라고 그래요. 붐. 그래서 이제 트럭 크레인은 트럭에 이제 레티스 조립한 붐을 가진 크레인으로 이동이 원활하고 언제든지 접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소형 그런 규모의 철골 공사에 이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이드릭이 있는데, 이 가이드릭 같은 경우는 이제 붐의 회전 범위가 한 360도이고, 일반적인 용량은 5톤에서 10톤 정도로 이제 양중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됩니다. 요게 이제 가이드릭이죠. 그래서 요게 붐이고, 여기 마스터죠. 그 다음에 여기 플라잉이 되고, 이게 이제 무거운 철골 부재를 이렇게 양중해서 쓸 수 있도록 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프 레그 드랙, 그 다음에 진폴 이렇게 있고, 또 마찬가지로 스티프 레그 드랙이라든가 진폴, 그 다음에 클로 클레인 이런 것도 이제 그 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사용하는 그 장비가 효율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사용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럭 크레인이라든가 크롤러 크레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크롤러는 이제 그 체인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요거 트럭 크레인은 이게 그 바퀴가 이제 고무 바퀴죠.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철골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접합입니다. 접합. 그래서 철골 부재 접합 방법을 좀 알아보면, 물론 이제 기본적인 그 구조적인 내용들은 구조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시공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 크게 접합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리벳 접합, 그 다음에 볼트 접합, 용접 접합. 그래서 볼트 접합하고 용접 접합을 우리가 이제 대부분 리지드한 접합이다, 리지드 커넥션이 되고, 같이 이제 특히 이제 볼트 접합의 고력 볼트 접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고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접합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볼트 접합에는 이제 기계적 접합 방법으로 보통 볼트 접합하고 고력 볼트 접합이 있고, 고력 볼트 접합이 이제 대부분 이제 TS 접합이 되죠. TS 볼트 접합. 그래서 보통 볼트 접합은 이제 지압 접합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고력 볼트 접합은 이제 마찰 접합하고 인장 접합, 지압 접합,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접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맞댄 접합을 이렇게 하느냐, 겹침 접합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부위별로 기둥하고 보호 접합이나 보와 보호 접합이나 기둥과 기둥 접합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접 접합이 있는데, 용접 접합은 이제 야금적 접합으로 용접, 앞접, 납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되겠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시공할 때의 특징하고 주의사항을 좀 보면, 리벳 접합은 사실 요즘은 이제 많이 안 써요. 거의 안 쓰고, 뭐 쓰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많이 안 쓴다.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조금 그 리벳공, 이 리벳공이 굉장히 숙련된 리벳공이 있어야 돼요. 이 리벳 접합은. 그래서 숙련공이 이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고장력 볼트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TS 볼트라든가 이런 볼트 접합이 나와 있어서 리벳 접합보다는 이제 이쪽으로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 이제 리벳 접합 시공 현장이 이렇게 있죠. 장점으로는 인성이 크고, 인성이 크다는 얘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철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이제 반영을 한 거고, 리벳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리벳을 접합할 때는 리벳을 한 끝 부분을 리벳이 이렇게 생겼죠, 지금 이렇게. 그래서 요 끝 부분을 이제 달구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생긴 망치가 있어요. 이렇게 리벳 머리를 만들 수 있는 이렇게 생긴 이런 망치를 갖다 대고, 여기에 이제 달군 곳에 이렇게 갖다 대고 망치로 두드리면 이쪽 부분이 이제 달궈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이런 형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둥그렇게. 둥근 리벳 같은 게 그렇다는 얘기죠. 뭐 리벳 종류도 민 리벳, 둥근 리벳,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둥근 리벳 같은 경우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식으면서 요 안에 있는 부재들이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접합이 되면서 충분히 이제 인성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구조에 사용하기 편리하다. 단점은 이제 소음 발생.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런 망치로 갖다 대고 두드리기 때문에 시끄럽죠. 그 다음에 달구기 때문에 또 불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화재 위험성이 있고, 그 다음에 공장 시공과 현장 시공의 품질 관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숙련공이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주의사항은 강우, 강설, 강풍 작업을 해서는 안 되고, 리벳은 너무 가열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900도씨에서 1000도씨, 아까 가열을 한다고 그랬는데, 가열할 때 이 정도 사이에서 가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가열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600도씨 이하 이런 경우는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불량 리벳은 머리에 페인트 칠을 하고 드릴로 이제 잘라낸 다음에 다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벳의 종류가 둥근, 접시, 납작,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참고하면 되겠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리벳 머리가 있고, 여기에 망치로 가서 두드려서 이 두드리면 이게 이제 뻘겋게 달궈진 부분이니까 이런 형태의 둥근 리벳 머리가 이쪽에도 생기겠죠. 아까 얘기한 거가 이 그림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열, 2열, 그 다음에 맞대기, 이음이 있습니다. 각종 리벳 이음도 그 밖에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소개된 건 그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리벳의 위치가 계산을 해서 역학적으로 이제 필요한 위치를 이렇게 계산해서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리벳으로 체결을 하게 되는데, 요 같은 게 지금 기억 채널인데, 이게 이제 리벳과 리벳 구멍 사이를 우리가 이제 게이지 라인 이렇게 얘기하고, 리벳과 리벳의 간격을 우리가 피치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재의 끝단 하고 리벳의 중심에서의 거리를 우리가 이제 연단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전체를 이제 그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를 우리가 연단거리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피치라고 그러고, 게이지 라인이 되겠고, 요 게이지 라인과 게이지 라인은 우리가 게이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연단거리인데, 안쪽 기억 채널의 이 안쪽에 있어서의 이 거리를 클리어랜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어 정도는 이렇게 한 번씩 봐두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용어들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기억을 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리벳 시공 모습 이렇게 있는데, 이건 이제 리벳이 지금 박혀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볼트죠. 볼트는 가장 이제 많이 쓰이는 접합 방법 중에 하나고, 육각 볼트가 가장 일반적인 일반 볼트가 되겠어요. 육각형이죠, 이게 머리가. 그리고 볼트는 이제 요게 이제 머리가 되겠고, 볼트의 나사산이 되겠고, 요게 너트가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동그랗게 된 게 와셔라고 그래요. 그래서 볼트 접합은 지압 접합에 의해서 응력이 전달되는 접합으로서 볼트를 조이기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리벳처럼 이제 시공 시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숙련공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간단한 접합으로 이제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장단점을 보면, 장점은 해체가 원활하고, 이제 나사만 풀면, 너트를 풀면 다시 풀릴 수 있는 거니까. 리벳은 그게 안 되죠. 잘라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소음이 없죠. 리벳처럼 이제 망치로 두드리지 않고 나사를 이렇게 돌려서 조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소음이 없고, 이제 숙련공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을 사용하지 않죠. 리벳처럼 이제 달구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조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화재 위험이 없고, 단점은 이제 이 아까 그 너트가 나사로 조이기 때문에 이 구조물이 이제 뭐 바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진동이 있으면 너트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너트가 풀리게 되면 구조물의 이제 그 안전성의 위험이 따르죠. 그런 부분이 이제 단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조이다 보니까 조임의 그 힘이 일정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균등 조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나온 게 TS 볼트, 고리 볼트에 그런 이제 태그 레일을 태그를 붙여서 테일을 이제 잘라내는 그런 조임 방법이 이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 볼트는 이런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볼트 쪽과 구멍 사이에 공극이 있어서 미끄러운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 되겠고, 그다음에 품질 관리인데, 지나친 조임은 피하고, 와셔는 볼트 머리 아래, 그리고 너트 아래 이렇게 이제 한 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와셔죠 지금. 이게 너트고, 그다음에 볼트 조임은 핸드렌치 또는 임팩트 렌치 이런 것들, 이제 요건 그 손으로 조일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그 렌치를 사용해서 조여야 되겠지만, 이런 핸드렌치라든가 임팩트 렌치를 이제 사용해서 조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풀림 방지를 위해서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서는 너트는 스프링 와셔 또는 잠금비가 붙은 것을 사용해 준다. 그래서 이제 이 너트가 아까도 이제 나사로 돼 있어서 풀릴 수 있단 말이죠. 진동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체크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이게 풀리면 이렇게 너트가 풀리면 이게 이렇게
있고,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데, 요게 이제 나사가 이렇게 풀려진다. 그럼 요 선이 이렇게 와 있겠죠. 이렇게 풀려서. 그러면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풀리면 이게 나사가 조임이 풀렸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임의 검사 및 대체 해가지고 소정 품질 치수가 아닌 것은 교체해서 조이고, 느슨한 것은 다시 조이고,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냥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장력 볼트가 있습니다. 이제 하이텐션 볼트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TS 볼스가 돼요. TS 고장력 볼트. 그래서 이제 리벳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어요, 머리가. 근데 여기에 이제 나사로 돼 있고 와셔가 있고, 여기 이제 테일이죠, 테일 꼬리예요. 이 테일을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조이면, 토크렌치나 이런 걸로 조이면 이 테일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이제 균일한 조임이 되도록 관리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제 명칭 TC, 이거 이제 TC 볼트 개념 이렇게 나왔어요. 네크가 있고, 육각이 있고, 머리가 있고, 테일이 있고, 그죠? 고장력 볼트의 장점은 이제 접합부 강도가 크고, 너트 풀림이 없다. 그 다음에 소음도 없죠. 안전상 관리가 유리하고, 불량 수정이 유리하고, 현장 시공에 설비할 때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고력 볼트 체결 모습인데, 임팩트 렌치, 여기 임팩트 렌치를 사용해서 체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접합면 관리가 이제 난해하고, 조이기 검사가 필요하다. 그다음 숙련공이 좀 필요합니다. 임팩트 렌치를 써서 테일이 끊길 때에 그런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숙련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비교적 고가이다.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체결 후의 모습이 되죠. 방법으로는 이제 크게 이제 메커니즘이, 이 힘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이제 마찰 접합일 경우에 이렇게 이제 여기 마찰이 생기는 거죠. 여기 경계면에. 이게 이제 볼트입니다. 이건 볼트고, 모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찰 접합인 경우는 이제 강력한 체결력에 의해서 마찰력을 이용해서 이제 접합하는 방법이고, 대부분의 공사에 이제 이런 마찰 접합이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인장 접합은 이런 T자형, 특히 이런 T자형에 이게 이제 모재가 되는데, 이런 구재를 이렇게 접합할 때는 요게 이제 고력 볼트가 되죠. 그럴 때 이런 이제 P의 이 하중이 당기면서 요 볼트가 인장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고력 볼트 축 방향으로 응력을 전달시켜서 볼트 자체에 인장력을 발생시키는 접합 방법이 인장 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기면 이 볼트 자체가 이렇게 인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접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C 볼트인데, 또는 뭐 TS, 아까 TS 볼트 이렇게 얘기했는데, 접합 순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볼트 끝부분인 핀테일, 요거 이제 핀테일이죠. 테일이라고 했어요. 아까 꼬리죠, 꼬리. 여기 안쪽 소켓을 이렇게 끼워 넣고 렌치를 눌러서 바깥쪽 소켓을 이제 너트에 끼우고, 두 번째는 이제 스위치를 넣으면 바깥쪽 소켓이 이제 회전하는, 여기 이제 바깥쪽 소켓이 회전하는 거죠. 회전할 때에 핀테일이 이제 요 끝부분, 요 꼬리 부분, 여기 이제 발력에 의해서 이제 가해지고 너트를 회전시켜서 볼트를 체결한다. 그리고 나면 볼트의 소정의 충력이 가해지면 요 끝부분 테일이 노치구가 이제 잘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라지면서 더 이상 힘이 가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체결이 완료되는 거죠.
그리고 핀테일 방출 손잡이를 잡아서 안쪽 소켓에 있는 것은 이제 핀테일은 제거를 해야 다음에 여기 또 이 렌치를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접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체결전, 여기 핀테일이 아직 붙어 있는 거죠. 체결전이니까 이 손으로 이제 가조임을 한 상태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임팩트 렌치로 요 너트를 이제 조여서 그 체결을 하면 윗부분 지금 요 핀테일 여기 지금 잘려져 나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핀테일이 제거된 체결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격 시험 체결 현장 모습이 되겠고, 여기에 이제 그 리벳과 볼트 접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용접 접합이 있습니다. 용접은 이제 직접적으로 용접해서 접합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재하고 용접봉에서 이제 그 나오는 열로 인해서 모재가 충분히 용융이 돼서 그 접합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복 아크 용접이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가스염이라든가 테르멧, 전기 저항열 이런 것들에 의한 특수 용접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건 이제 용접 기계가 되고, 이건 시공 모습이 되죠. 피복 아크 용접이 되고, 용접 접합의 장점은 공해가 없고 강제량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접이니까 진동이나 뭐 소음이 없는 거죠. 강성이 크게 접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지드하게 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응력 전달이 이제 확실하고, 부재의 일체성, 그러니까 모재가 완전히 용융돼서 이제 접합이 되기 때문에 일체성을 갖게 되죠. 그다음에 수밀성도 확보가 됩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용접공이 필요합니다. 숙련된 용접공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용접을 하고 나면 용접 그 접합 부위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접합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단점이 되고, 그 부분을 이제 하기 위해서 비파계 시험을 해서 용접이 되어져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열이 생기고 그 용접열에 의해서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용접을 하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따릅니다. 용접의 종류에는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맞된 용접, 이렇게 이게 지금 용접이 된 거죠. 지금 요 부재하고 요 부재를 이렇게 놓고 여기 지금 용접을 한 거죠. 이걸 모살 용접 이렇게, 그다음에 겹침 용접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용접으로서 피부 아크 용접, 그다음에 서머지드 아크 용접, 그다음에 CO2 가스 용접 이렇게 있습니다. 개념도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이제 피부 아크 용접이니까 요게 이제 용접할 모재가 되죠. 이렇게 모재 1, 모재 2.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용융을 하는 거죠. 용접봉에 의해서 아크를 이제 하면 용접봉에서 용융이 되고, 여기 이제 모재가 용융이 되면서 이제 일체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때 나오는 이제 슬래그라든가 가스 이런 게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서머머지드 아크 용접도 같은 개념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아크가 이제 있는데, 모재에 여기 그 플럭스를 공급해서 용융을 시켜서 용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2 가스 용접, 가스를 이제 분출하면서 용융시키면서 이제 아크 시키어서 모재에 용접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 이게 이제 그 각각의 용접이 된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용접선의 이제 모습이 이렇게 되고, 이제 아크 일반적인 용접이 이렇게 되죠. 썸머지드 아크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가스 CO2 가스 압축 같은 경우 이렇게 됩니다. 용도가 좀 다른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모재와 용접봉이 아크 불꽃에 의해서 용융되어 용접되는 수동식 방법. 그다음에 철공사 수국 작업 용접으로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이 아크 용접이 되고, 그 밖에 서머 머지드 그 용접, 그다음에 CO2 가스 용접은 이런 사용에 쓰인다. 특히 이제 이 CO2 가스 용접 같은 경우는 부재 절단용으로 많이 쓰인다.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접의 결함이 있습니다. 용접을 하게 되면 이제 결함이 생기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기억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언더컷이라든가, 그 다음에 블로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오버랩,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제 언더컷은 이 모재가 조금 이렇게 더 녹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런 형태의 그 결함, 정착불량인 경우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접 크랙 모습이 있고, 그래서 각각의 그 용접 결함에 대해서 다시 그림을 봐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어 피복이 있죠. 아까 우리 이제 그 철골은 불에 열이 약하기 때문에 내어 피복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화재시는 대부분 1000도씨 이상이 되기 때문에 철골 구조물은 600도씨만 되면 강도가 거의 한 80% 이상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못 쓴다고 보죠. 그 구조물을. 그래서 그걸 좀 주의해서 내화 피복을 해줘야 됩니다. 내화 피복 성능을 보면, 내화성은 석고 자체는 이제 중량의 21%의 결정수를 내포하고 있고, 화재 발생 시 결정수의 탈수에 의해 초기 방화 및 화재 지연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직 피복을 안 한 상태죠. 뿜칠을 안 한 상태. 이건 이제 뿜칠을 한 상태죠. 내화 피복을. 그 다음에 내수성 및 치수 안전성. 그래서 석고 자체는 안정된 결정이 있어 양생 건조 시 이제 수축이 없죠. 온도 습도 변화에 대한 치수 안정성이 뛰어나 균열, 처짐 이제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화 구조 성능 기준인데, 이제 뭐 일반적인 성능 기준이니까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층수에 따라서 1층에서 4층은 3시간을 견뎌야 돼요. 3시간 동안 이제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벌어주는 거죠. 높이로는 이제 20m 이하. 5에서 12층은 2시간 이내. 2시간 정도 내화 성능 기준이 있다. 그 다음에 13층 이상은 1시간 이상.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1층에서 4층은 3시간, 12층까지 2시간, 13층 이상은 1시간 내화.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 그러면 내화 피복 공법은 어떤 것들이 있냐? 가장 그 일반적인 게 습식 공법이 뿜칠이 있죠. 뿜칠. 크게 이제 습식 공법, 건식 공법, 합성 공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합성 공법은 말 그대로 이제 습식이나 건식을 같이 합성해서 쓰는 공법이 되니까 조합해서 쓰는 거죠. 습식 공법은 이제 타설 공법, 조적, 이장, 뿜칠 공법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타설은 이제 콘크리트 마감 피복 두께 하는 거죠. 콘크리트로 피복, 그 다음 경량 콘크리트, 이제 습식. 조적 공법은 콘크리트 블록,
경량 콘크리트 블록, 돌, 벽돌 이런 게 이제 조적이 되겠고, 미장은 철망 모르타르, 철망 프라이드 모르타르 이런 모르타르로 이제 미장하는 거죠. 바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뿜칠 공법이 되어 있습니다. 뿜칠 앞면, 습식 뿜칠 앞면, 뿜칠 모르타르, 뿜칠 플라스터 실리카, 알루미나 계열 모르타르 이런 것들은 이제 철골에 뿜칠해서 내화 피복 두께를 확보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건식공법에는 성형파원 붙임공법하고 멤브레인 공법이 있습니다. 성형파원 붙임공법은 이런 것들이 이제 쓰이는 거죠. ALC 판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철골 내화 피복 습식 공법 시공 순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운반 기계 설치, 그 다음에 작업장 설치, 뿜칠해야 되니까 이제 날리니까 작업장 설치하고, 바탕면은 이제 좀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원료 혼합, 그 다음에 분사, 이제 뿜칠하는 거죠. 분사해서. 그 다음에 뿜칠한 다음에 물성 검사를 하고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표면이 되고, 한 번 바르고, 두 번, 또 상도 하도 이렇게 하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내화 도료, 페인트 특징은 내화 피복 뿜칠 공법에 의해서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시공 간편, 성능 우수, 가격 고가인 것은 좀 단점이 된다. 시공 순서는 바닥, 철부 그 표면을 이제 이물질이 없도록 청소를 하고 녹 제거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방충도료, 하도, 그 다음에 중도, 내화도료, 상도, 마감도료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철골 구조의 표면이 되겠죠. 표면에 이제 하도, 중도, 상도 해서 시공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골의 방청 대책이 있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과제물이 있는데, 과제물은 용접에 있어서 철골 접합에 용접 접합이 있었죠. 용접 접합의 결함의 종류하고 특성을 좀 조사를 해서 PPT로 만들어서 카페에다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서 마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과제물을 제출 안 한 사람은 카페에다가 제출해 놓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마칩니다.